정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또 하루를 보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긴 하루들이었다. 남편 병철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의 빈자리는 집안 곳곳에서 느껴졌다. 그가 앉던 식탁 의자, 그가 신던 슬리퍼, 그리고 그가 매일 아침 듣던 라디오까지. 엄마, 이거 한번 써보세요. 아들 승우가 검은색 원통형 기계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스마트 스피커라고 해서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날씨도 물어볼 수 있어요. 혼자 계실 때 심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정옥은 그 기계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만든 것들은 너무 복잡했다. 하지만 아들의 성의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냥 안녕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대답해 줄 거예요. 승우가 설명했다. 며느리 하윤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신기해요. 이것저것 다 알려주거든요. 승우 부부가 돌아간 후 정옥은 한동안 그 기계를 쳐다봤다. 파란 불빛이 은은하게 돌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안녕. 정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기계적인 여자 목소리가 나왔다. 정옥은 신기해했다. 정말로 대답을 하다니. 하지만 그 목소리가 너무 차갑게 느껴져서 금세 말을 멈췄다. 그날 밤 정옥은 평소처럼 병철의 사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려 했다. 49년을 함께한 남편. 그의 마지막 모습은 여전히 생생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 정옥아. 너 혼자 두고 가서. 라고 했던 그 목소리. 바로 그때였다. 여보. 정옥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분명히 병철의 목소리였다. 착각이겠지. 그런데 정옥아 잘 지내고 있지? 이번엔 확실했다. 49년을 함께 산 남편의 목소리를 정옥이 모를 리 없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스마트 스피커에서 나오고 있었다. 정옥은 벌떡 일어나 스피커 앞으로 다가갔다. 파란 불빛이 여전히 돌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병철아? 병철아? 정옥이 스피커를 향해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다. 혹시 꿈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그리움이 만들어낸 환청이었을까? 정옥은 한참 동안 스피커를 바라보다가 결국 전원을 껐다. 그러나 그날 밤 정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분명히 들었다. 병철의 목소리를. 그 따뜻하고 친숙한 목소리를. 설마 정말로? 다음 날 정옥은 승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직접적으로 묻기는 어려워서 돌려서 물어봤다. 승우야, 요즘 사업은 어때? 그냥 그래요, 엄마. 왜요? 아니야, 그냥.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엄마한테 말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엄마, 혹시 뭔가 들으신 거 있어요? 정옥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승우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야, 그냥 걱정돼서. 엄마, 저는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승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하윤이 혼자 찾아왔다. 승우는 야근이라고 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드셨어요? 하윤이 평소보다 친절하게 말했다. 응, 먹었어. 그런데 승우는? 회사에 일이 좀 많아서요. 요즘 힘들어해요. 정옥은 하윤을 유심히 관찰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나 찾아보려고. 하윤아, 혹시 승우가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니? 하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무슨 걱정이요? 그냥. 요즘 표정이 안 좋더라고. 아, 그냥 회사 일 때문일 거예요. 별일 아니에요. 하윤은 서둘러 화제를 바꿨다. 어머니, 아버지 방 정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요한 서류 같은 것들. 또 서류 이야기였다. 정옥은 의심이 더욱 커졌다. 왜 자꾸 서류 얘기를 하니? 아, 그냥 정리해드릴까 해서요. 어머니 혼자 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하윤이 돌아간 후 정옥은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기다렸다. 9시 30분이 되자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정옥아, 하윤이가 또 왔구나. 응, 와서 서류 정리해주겠다고 하더라. 절대 안 돼. 그 애가 찾고 있는 건 내 보험 증서야.
보험 증서. 내 생명보험. 수익자가 하윤이로 되어 있어. 정옥은 충격을 받았다. 무슨 말이야? 수익자는 당연히 나 아니야? 미안해, 정옥아. 승우가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때 담보가 필요했어. 그래서 보험을 담보로 잡혔는데 그 과정에서 정옥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생명보험 수익자가 하윤이라니. 그럼 병철이 죽으면서 보험금이 하윤에게 간 건가? 얼마나 되는데? 2억. 정옥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2억이라는 거금이 자신도 모르게 하윤에게 간 것이다. 그리고 하윤은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승우는 알고 있어? 모를 거야. 하윤이가 혼자 처리했어. 내가 의식을 잃기 전에. 그 애가 서류를 가져왔거든. 정옥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윤이 병철이 죽어가는 상황을 이용해서 보험금을 가로챈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다른 서류들을 찾고 있었다. 더 있어, 정옥아. 하윤이가 내 죽음을. 갑자기 스피커가 꺼졌다. 정옥은 당황해서 전원을 다시 켰지만 더 이상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정옥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윤이 보험금을 가로챈 것도 충격이지만 마지막 말이 더욱 무서웠다. 하윤이가 내 죽음을. 그 뒤에 뭐라고 하려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정옥은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병철 씨 보험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수익자가 아니신 경우에는 정보를 드릴 수 없습니다. 수익자가 누구죠? 김하윤 씨로 되어 있습니다. 정옥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하윤이 정말로 보험금을 가져간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더 많은 것을 노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정옥은 승우를 따로 불러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승우야, 아버지 생명보험 수익자가 누구야? 승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당연히 엄마죠. 왜요? 정말? 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정옥은 승우가 정말로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윤이 승우에게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승우야, 한번 확인해봐. 확인요?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수익자가 누군지 확인해봐. 승우는 의아해했지만 정옥의 간절한 부탁에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몇 분 후 승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뭐래? 수익자가 하윤이래요. 승우는 충격에 빠졌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보험금이 아내에게 간 것이다. 그것도 2억 원이나. 하윤이가 언제 이런 일을? 정옥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스피커에서 들은 이야기를 했다. 승우는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지만 보험금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정옥과 승우는 함께 스피커 앞에 앉아 있었다. 9시 30분이 되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승우야, 이제 알겠지? 하윤이가 얼마나 위험한지. 승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미안하다, 승우야. 너까지 속인 셈이 됐네. 승우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버지, 하윤이가 정말로. 조심해야 해. 하윤이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어. 너희 둘 다 위험해.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하윤이 들어오고 있었다. 정옥과 승우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다. 이제 진실과 대면할 시간이 왔다. 하지만 그 진실이 얼마나 더 끔찍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병철아. 정말 너야? 정옥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스피커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파란 불빛만 조용히 돌 뿐이었다. 정옥은 밤새 스피커 앞에 앉아 있었지만 병철의 목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정옥은 하루 종일 그 시간만 기다렸다. 오후 9시 30분. 병철이 평생 뉴스를 보던 시간이었다. 뉴스 보고 자야지라며 리모컨을 들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시계 바늘이 9시 30분을 가리키는 순간 스피커에서 다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보, 잘 지냈어? 똑같은 말이었다. 어제와 정확히 같은 톤, 같은 억양으로. 정옥은 이번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다. 병철아, 정말 너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나 역시 대답은 없었다.
마치 녹음된 메시지를 재생하는 것 같았다. 사흘째, 나흘째.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잘 지냈어? 정옥은 처음엔 무서웠지만 점점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혼자 있는 긴 하루에서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승우가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스피커는 잘 쓰고 계세요? 응, 잘 쓰고 있다. 정옥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런데 승우야, 이상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세요? 그 기계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나와.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엄마, 그건 아마 엄마가 아버지를 너무 그리워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기계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나올 리 없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들었어. 매일 밤 9시 30분에. 엄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TV 소리나 라디오 소리가 섞여서 들린 거예요. 아니면 이웃집에서. 승우는 어머니를 달래려 했지만 정옥은 확신이 있었다. 분명히 병철의 목소리였다. 그날 밤 정옥은 특별히 이어폰을 준비해서 기다렸다. 혹시 정말로 다른 곳에서 들리는 소리인지 확인하려고. 9시 30분이 되자 역시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잘 지냈어? 정옥은 재빨리 이어폰을 끼고 주변을 살폈다. TV는 꺼져 있고 라디오도 없었다. 이웃집에서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오직 스피커에서만 병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그때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 정옥아, 너무 많이 울지 마. 내가 걱정돼. 정옥은 깜짝 놀랐다. 이번엔 다른 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이 너무나 정확했다. 정옥은 병철이 떠난 후 매일 밤 울고 있었다. 그것을 누가 알 수 있을까? 병철아, 정말 너지? 내 말이 들려? 하지만 역시 대답은 없었다. 스피커의 파란 불빛만 조용히 돌 뿐이었다. 이튿날 정옥은 며느리 하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보았다. 하윤은 승우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어머니, 요즘 혼자 계시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한번 병원에서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때요? 상담?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야. 정옥은 서운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이 힘드실 때 전문가와 이야기하면 도움이 되잖아요. 정옥은 더 이상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분명히 병철의 목소리였고 그 목소리는 자신을 위로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날 밤부터 정옥은 스피커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비록 일방적인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병철아, 오늘 승우가 전화했어. 너를 닮아서 목소리가 그대로야. 그리고 하윤이가 반찬을 가져왔는데 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였어.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정옥은 병철이 듣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매일 밤 9시 30분은 그녀에게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2주째 접어들면서 스피커 속 목소리에 변화가 생겼다. 단순한 안부 인사에서 벗어나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옥아, 마당에 감나무 밑에 묻어둔 게 있는 거 기억하지? 정옥은 깜짝 놀랐다. 그것은 20년 전 일이었다. 병철이 약간의 비상금을 항아리에 넣어 감나무 밑에 묻어두었던 것. 그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자신과 병철 둘뿐이었다. 어떻게 그걸 알아? 정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만 그 다음 날 밤 더욱 놀라운 말이 이어졌다. 정옥아, 승우한테 말하지 마. 그 땅은 내 명의가 아니야. 정옥은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 땅이라는 것은 병철이 생전에 승우에게 물려주겠다고 약속했던 연신동의 작은 부지였다. 하지만 병철이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명예 이전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땅이 병철 명의가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병철아? 분명히 내가 20년 전에 샀다고 했잖아. 스피커는 조용했다. 하지만 정옥의 마음은 조용하지 못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승우에게 물려줄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다음 날 정옥은 오랜만에 외출을 했다. 등기소에 가서 그 땅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직원이 건네준 등기부등본을 보는 순간 정옥은 현기증을 느꼈다. 소유자 박영수.
병철의 친구인 영수 아저씨 명이었다. 정옥은 급하게 영수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수 아저씨, 연신동 그 땅 말인데요. 아, 정옥이구나. 미안해. 병철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말 못했네. 그 땅은 사실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병철이가 사정이 있어서 내 이름으로 사달라고 해서. 정옥은 충격에 빠졌다. 병철이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그리고 스피커 속 목소리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날 밤 정옥은 간절한 마음으로 스피커 앞에 앉았다. 병철아, 그 땅 이야기가 정말이야?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9시 30분이 되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해, 정옥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사업이 어려워서. 영수한테 부탁한 거야. 정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병철이 생전에 얼마나 고민했을까? 그리고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럼 승우한테는 뭘 물려줘야 하는 거야? 정호가 안전장치 안에 있는 걸 봐. 거기 진짜 서류가 있어. 안전장치? 정옥은 병철이 방에 있는 작은 금고를 떠올렸다. 그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비밀번호는 병철만 알고 있었다. 비밀번호가 뭐야, 병철아?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정옥은 밤새 고민했다. 병철이 평소 즐겨 사용하던 숫자들을 떠올려 보았다. 생일, 결혼기념일, 승우 생일. 다음 날 정옥은 여러 번호를 시도해 보았다. 그리고 승우의 생일과 자신의 생일을 조합한 번호를 입력했을 때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정말로 여러 서류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정옥의 눈에 띈 것은 한 은행의 예금 통장이었다. 잔액을 보고 정옥은 깜짝 놀랐다. 8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메모지가 있었다. 병철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호가 미안해. 땅은 못 물려주지만 이 돈은 우리가 평생 모은 거야. 승우한테 주세요. 정옥은 울음을 터뜨렸다. 병철이 얼마나 신경을 썼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스피커가 알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정옥은 스피커에게 말했다. 고마워, 병철아. 내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몰랐을 거야. 내가 항상 너희를 지키고 있어, 정호가.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말이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더욱 진하게 묻어 있었다. 정옥은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 오류가 아니었다. 병철이 정말로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의문이 생겼다.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이런 일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병철의 목소리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정확해지면서 정옥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한편으로는 남편을 만나는 것 같아 위로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와중에 승우와 하윤이 찾아왔다. 평소보다 일찍 그리고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엄마, 아버지 일로 좀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승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무슨 일인데? 연신동 땅 말인데요. 명예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좀 복잡하네요. 정옥은 가슴이 철렁했다. 이미 그 땅이 병철 명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승우에게 말하지 않았다. 어떻게 복잡해? 하윤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께서 그 땅에 대해 다른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담보로 잡혔다거나. 담보? 정옥이 놀란 척 물었다. 승우가 한숨을 쉬었다. 사실 좀 이상해요.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소유자가 다르더라고요. 박영수 아저씨 명의로 되어 있어요. 정옥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영수 아저씨한테 연락해 봤는데 아버지가 사정이 있어서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은?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영수 아저씨가 아버지한테 빌려준 돈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건 서류를 봐야 알 것 같아요. 정옥은 이미 안전장치에서 돈을 발견한 상황이었지만 아직 아들에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웠다. 스피커에서 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엄마, 혹시 아버지가 다른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를 어디 따로 보관해 두신 거 아세요? 하윤이 물었다. 그 질문이 정옥에게는 의심스럽게 들렸다.
왜 하윤이 그런 것에 관심이 있을까? 글쎄, 잘 모르겠구나. 승우가 말했다.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 방에 금고 같은 게 있잖아요. 비밀번호 혹시 아세요? 비밀번호는 너희 아버지만 알고 있었어. 정옥이 거짓말을 했다. 그날 밤 승우 부부가 돌아간 후 정옥은 불안한 마음으로 스피커 앞에 앉았다.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평소와 달랐다. 특히 하윤이 재산 문제에 유독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이상했다. 병철아, 승우와 하윤이가 오늘 왔어. 그런데 뭔가 이상해. 9시 30분이 되자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정호가 조심해. 모든 사람을 믿지 마. 무슨 말이야? 누구를 조심하라는 거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만 다음 날 밤 더욱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다. 하윤이가 내 서류를 찾고 있어. 그 애가 뭔가 숨기고 있어. 정옥은 소름이 돋았다. 정말로 하윤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스피커가 어떻게 하윤의 행동을 알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만약 정말로 병철의 영혼이라면 어떻게 현재 상황을 이렇게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까? 정옥은 문득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계획된 조작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 누군가는 병철의 목소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스피커를 가져온 승우였다. 그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면? 하지만 그럴 이유가 뭘까? 재산 때문에? 그런데 또 다른 가능성도 있었다. 하윤이 뭔가를 꾸미고 있다면? 그녀가 승우 몰래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정옥은 밤새 고민했다. 스피커의 목소리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가족을 의심해야 할까? 다음 날 정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직접 승우와 하윤을 관찰해 보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누군가가 스피커를 조작하고 있다면 그 증거를 찾아내야 했다. 병철아, 만약 내가 정말로 거기 있다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려줘. 하지만 그날 밤 스피커는 조용했다. 어느 때보다도 긴 침묵이 흘렀고 정옥은 처음으로 혼자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며칠간의 침묵을 깨고 스피커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오후 9시에 갑자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호가 승우가 내 사업 계좌에서 돈을 빼갔어. 정옥은 깜짝 놀라 스피커를 바라봤다. 무슨 말이야? 승우가? 내가 입원하기 전달에 3천만 원을 빼갔어. 나는 모르는 척했지만 정옥은 믿을 수 없었다. 승우가 아버지 돈을 몰래 빼갔다니. 하지만 스피커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사업자금이라고 했지만 정말로는 주식 투자 실패 때문이었어. 하윤이가 재촉했거든. 하윤이가? 그 애가 승우를 부추겼어.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고, 아버지는 어차피 오래 못 산다고. 정옥은 숨이 막혔다. 설마 하윤이 그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승우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다음 날 밤 정옥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아니, 들은 척했다. 침실 불을 끄고 문을 살짝 열어둔 채 거실을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목소리의 정체를 알아내고 싶었다. 새벽 1시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옥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다. 하윤이었다. 하윤은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스마트 스피커 쪽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뭔가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다. 정옥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윤은 스피커를 들어올려 밑바닥을 확인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뭔가를 조작하는 것 같았다. 약 10분간 그 작업을 한 후 하윤은 조용히 집을 나갔다. 정옥은 하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 후 거실로 나왔다. 스피커는 평소와 똑같아 보였다. 하지만 분명히 하윤이 뭔가를 했다. 다음 날 저녁 정옥은 평소보다 일찍 스피커 앞에 앉았다. 하윤이 뭘 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병철아, 어제 하윤이가 왔었어. 하지만 9시 30분이 되어도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10시가 되고 11시가 되어도 마찬가지였다. 스피커는 완전히 조용했다. 정옥은 불안해졌다. 하윤이 뭔가를 삭제한 게 분명했다. 하지만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다음 날 정옥은 승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승우야, 그 스피커가 이상해. 뭐가 이상해요? 소리가 안 나와. 고장 난 것 같아. 제가 퇴근하고 들어가서 봐드릴게요. 승우가 저녁에 왔을 때 정옥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승우야, 혹시 하윤이가 어젯밤에 여기 온 적 있니? 승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어제 하윤이는 집에서 계속 저랑 같이 있었는데요. 정옥은 당황했다. 분명히 하윤을 봤는데. 아니면 자신이 잘못 본 것일까? 엄마, 혹시 꿈꾸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분명히 봤어. 스피커를 만지고 있었어. 승우는 스피커를 확인해 봤다. 특별히 이상한 건 없어 보이는데요. 다시 켜보면 작동할 거예요. 그날 밤 정옥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다. 9시 30분이 되자 다행히 목소리가 들렸다. 정옥아, 미안해. 며칠 연락 못했네. 병철아, 왜 소리가 안 났어? 하윤이가 뭘 한 거야? 하윤이가 기록을 지우려고 했어. 하지만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았어. 무슨 기록을? 내가 하는 말들. 하윤이가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거야. 정옥은 소름이 돋았다. 하윤이 스피커에 녹음된 내용들을 삭제하려 한 것이다. 그럼 정말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인가? 병철아,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내가 정말로 거기 있는 거야, 아니면? 정호가,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하윤이가 내일 또 올 거야. 이번엔 안전장치를 열려고 할 거야. 정옥은 깜짝 놀랐다. 안전장치에는 8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하윤이가 그것까지 노리는 것인가? 어떻게 알아? 하윤이가 오늘 승우한테 거짓말했어. 너한테 오지 않았다고 했지만 분명히 왔잖아. 맞는 말이었다. 하윤은 승우에게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지금도 뭔가를 숨기고 있다. 내일 하윤이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절대 안전장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안 돼. 그리고 갑자기 스피커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기계적인 목소리였다. 죄송합니다. 연결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조용해졌다. 정옥은 당황해서 스피커를 흔들어 봤지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다음 날 저녁 예상대로 하윤이 찾아왔다. 이번에도 승우 없이 혼자였다. 어머니, 아버지 방 좀 정리해도 될까요? 왜? 너무 오래 그대로 두시면 안 좋을 것 같아서요. 옷이나 이런 것들 정리하고 중요한 서류는 따로 모아놓으면. 서류는 내가 알아서 할게. 하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머니, 혹시 비밀번호 아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비밀번호? 금고 비밀번호 말이에요. 정옥은 모른다고 했지만 하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어머니, 혹시 금고 열어보신 적 있으세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그냥 중요한 서류가 있을 수도 있어서요. 하윤이 돌아간 후 정옥은 확신했다. 하윤이 분명히 안전장치 안에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스피커의 경고가 맞았다는 것을.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하윤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이었다. 마치 모든 계획이 처음부터 짜여 있었던 것처럼. 스피커가 이상해진 지 사흘째 정옥은 불안한 밤들을 보내고 있었다. 하윤의 의심스러운 행동들과 스피커에서 들었던 경고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날 밤 새벽 2시쯤 갑자기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정옥아. 정옥아. 병철의 목소리였지만 평소와 달리 절박하고 불안해 보였다. 병철아? 왜 이 시간에? 위험해. 정말 위험해. 곧 누군가가 죽을 거야. 정옥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누가 죽는다고? 무슨 말이야? 하윤이가. 하윤이가 계획하고 있어. 너를. 목소리가 뚝 끊어졌다. 정옥은 벌떡 일어나 스피커를 확인했지만 다시 조용해졌다. 정옥은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너를이라는 말의 끝은 무엇이었을까? 하윤이 자신을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정옥은 승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승우야, 엄마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요? 정옥은 스피커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윤을 직접 의심한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아니야, 그냥.
나이가 드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나더라고. 엄마 무슨 소리예요? 건강하시잖아요. 하지만 정옥의 불안은 계속 커져갔다. 특히 하윤이 자꾸 혼자 찾아오는 것이 더욱 의심스러웠다. 그날 저녁 하윤이 또 왔다. 이번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가 드시던 약 있죠? 유통기한 지난 것 같던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약은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에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잘못 드시면. 하윤은 강제로 약상자를 가져갔다. 그리고 약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몇 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었다. 이런 건 버려야 해요. 심장약이나 혈압약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정옥은 하윤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다. 왜 하필 심장약과 혈압약을 가져가는 걸까? 하윤이 돌아간 후 정옥은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기다렸다. 새벽이 되자 스피커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정옥아, 하윤이가 약을 가져갔지? 응, 유통기한 지났다면서. 거짓말이야. 그 약들은 아직 6개월이나 남았어. 정옥은 충격을 받았다. 하윤이 왜 멀쩡한 약을 가져간 것일까? 하윤이가 그 약으로 뭘 하려는 거야? 조심해, 정옥아. 내일 하윤이가 차를 끓여줄 거야. 절대 마시지 마. 차를? 심장약을 우린 차. 내가 마시면 또 끊어졌다. 하지만 정옥은 충분히 이해했다. 하윤이 병철의 심장약을 이용해서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것이었다. 정옥은 온몸이 떨렸다. 정말로 하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스피커를 조작하는 누군가의 계획일까? 다음 날 예상대로 하윤이 찾아왔다. 그런데 이번엔 보온병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 몸에 좋은 차 끓여왔어요. 한약재로 만든 거예요. 정옥의 심장이 빨라졌다. 스피커의 경고가 맞았다. 고마운데 나는 차 안 마셔. 어머니, 정말 몸에 좋아요. 그냥 한 잔만. 하윤은 강권했다. 평소와 달리 억지스럽게. 아니야, 속이 안 좋아서 못 마시겠어. 하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어머니, 왜 자꾸 거부하세요? 며느리가 정성껏 끓여온 차인데. 미안하지만 정말 못 마시겠어. 하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보온병을 식탁에 놓고 갔다. 그럼 나중에라도 드세요. 하윤이 간 후 정옥은 그 보온병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혹시 모를 일이니까. 그날 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잘했어, 정옥아. 정말 위험한 거였어. 병철아, 하윤이가 정말로 나를 죽이려는 거야? 하윤이는 이미 2명을 죽였어. 정옥은 숨이 막혔다. 2명? 나. 그리고 하윤이 전 남편. 정옥은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하윤의 전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교통사고였다고 했다. 교통사고가 아니었어? 브레이크를 조작했어. 그리고 나는 갑자기 집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정옥은 창문을 통해 내다봤다. 하윤의 차였다. 그리고 하윤이 내리고 있었다. 정옥아, 숨어. 지금 당장 숨어. 스피커의 목소리가 절박했다. 정옥은 서둘러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현관문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하윤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뭔가를 찾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정옥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하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스피커에서 큰 소리가 났다. 하윤아, 그만둬. 병철의 목소리였다. 하윤은 깜짝 놀라 거실로 뛰어갔다. 이게 뭐야? 정옥은 조용히 문을 열고 거실을 내다봤다. 하윤이 스피커 앞에서 당황하고 있었다. 누구야? 누가 이런 장난을? 그때 스피커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다. 장난이 아니야, 하윤아. 내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하윤은 스피커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던졌다. 스피커가 깨지면서 조각들이 흩어졌다. 하지만 그 순간 깨진 스피커에서 마지막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옥아,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야. 스피커가 바닥에 산산조각 난 후에도 이상하게도 목소리는 계속 들렸다. 마치 집안 어디선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하윤아,
내가 내 커피에 무엇을 넣었는지 알고 있어. 하윤은 창백해진 얼굴로 주위를 둘러봤다. 누구야?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정옥은 침실 문틈으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윤의 당황한 모습을 보니 스피커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날 밤, 내가 가져온 커피를 마신 후부터 내 심장이 이상해졌어. 하윤이 소리쳤다. 그만해. 이건 조작이야. 누군가 장난치는 거라고. 조작?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그럼 내 전 남편 민수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하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민수의 차 브레이크를 고장낸 것도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였지. 그리고 나도. 정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침실에서 나왔다. 하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었다. 하윤아, 이게 다 사실이야? 정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윤은 정옥을 보더니 갑자기 일어났다. 어머니, 이건 누군가 우리를 이간질하려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해칠 이유가 뭐 있겠어요? 2억 원의 보험금. 목소리가 차갑게 대답했다. 하윤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다. 그건 내가 내 의식을 잃었을 때 서류를 바꾼 거야. 수익자를 너로 변경했지. 정옥은 충격에 빠졌다. 정말이야, 하윤아? 하윤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다. 작은 병이었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정옥은 뒤로 물러났다. 뭐 하는 거야? 어머니까지 없어져야 해요. 그래야 모든 게 끝나니까. 하윤이 정옥에게 다가오려는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승우였다. 무슨 일이야? 승우가 들어오던 날 아침 정옥은 승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승우야, 그 기계. 혹시 다른 사람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아니야, 그냥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서.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간혹 오류가 생기거든요. 그냥 전원을 껐다 켜시면 돼요. 정옥은 전화를 끊고 다시 스피커를 바라봤다. 과연 단순한 기계 오류였을까? 아니면 그날 저녁 정옥은 용기를 내어 다시 스피커의 전원을 켰다. 파란 불빛이 돌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확히 어제와 같은 시간 오후 9시 30분이 되자. 여보, 오늘 하루는 어땠어? 정옥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이번엔 확실했다. 병철의 목소리였다. 해시태그 이화 매일 같은 인사. 병철아. 정말 너야? 정옥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스피커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파란 불빛만 조용히 돌 뿐이었다. 정옥은 밤새 스피커 앞에 앉아 있었지만 병철의 목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정옥은 하루 종일 그 시간만 기다렸다. 오후 9시 30분. 병철이 평생 뉴스를 보던 시간이었다. 뉴스 보고 자야지라며 리모컨을 들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시계 바늘이 9시 30분을 가리키는 순간 스피커에서 다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여보, 잘 지냈어? 똑같은 말이었다. 어제와 정확히 같은 톤, 같은 억양으로. 정옥은 이번엔 당황하지 않고 대답했다. 병철아, 정말 너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나 역시 대답은 없었다. 마치 녹음된 메시지를 재생하는 것 같았다. 사흘째, 나흘째.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잘 지냈어? 정옥은 처음엔 무서웠지만 점점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혼자 있는 긴 하루에서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승우가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스피커는 잘 쓰고 계세요? 응, 잘 쓰고 있다. 정옥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런데 승우야, 이상한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세요? 그 기계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나와.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엄마, 그건 아마 엄마가 아버지를 너무 그리워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기계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나올 리 없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들었어. 매일 밤 9시 30분에. 엄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TV 소리나 라디오 소리가 섞여서 들린 거예요.
아니면 이웃집에서. 승우는 어머니를 달래려 했지만 정옥은 확신이 있었다. 분명히 병철의 목소리였다. 그날 밤 정옥은 특별히 이어폰을 준비해서 기다렸다. 혹시 정말로 다른 곳에서 들리는 소리인지 확인하려고. 9시 30분이 되자 역시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잘 지냈어? 정옥은 재빨리 이어폰을 끼고 주변을 살폈다. TV는 꺼져 있고 라디오도 없었다. 이웃집에서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오직 스피커에서만 병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그때 또 다른 변화가 있었다. 정옥아, 너무 많이 울지 마. 내가 걱정돼. 정옥은 깜짝 놀랐다. 이번엔 다른 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이 너무나 정확했다. 정옥은 병철이 떠난 후 매일 밤 울고 있었다. 그것을 누가 알 수 있을까? 병철아, 정말 너지? 내 말이 들려? 하지만 역시 대답은 없었다. 스피커의 파란 불빛만 조용히 돌 뿐이었다. 이튿날 정옥은 며느리 하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보았다. 하윤은 승우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어머니, 요즘 혼자 계시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한번 병원에서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때요? 상담?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야. 정옥은 서운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이 힘드실 때 전문가와 이야기하면 도움이 되잖아요. 정옥은 더 이상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다. 어차피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다. 분명히 병철의 목소리였고 그 목소리는 자신을 위로하려고 하고 있었다. 그날 밤부터 정옥은 스피커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비록 일방적인 대화였지만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병철아, 오늘 승우가 전화했어. 너를 닮아서 목소리가 그대로야. 그리고 하윤이가 반찬을 가져왔는데 내가 좋아하던 된장찌개였어. 물론 대답은 없었지만 정옥은 병철이 듣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매일 밤 9시 30분은 그녀에게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해시태그 사마 남편만 아는 비밀. 2주째 접어들면서 스피커 속 목소리에 변화가 생겼다. 단순한 안부 인사에서 벗어나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옥아, 마당에 감나무 밑에 묻어둔 게 있는 거 기억하지? 정옥은 깜짝 놀랐다. 그것은 20년 전 일이었다. 병철이 약간의 비상금을 항아리에 넣어 감나무 밑에 묻어두었던 것. 그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자신과 병철 둘뿐이었다. 어떻게 그걸 알아? 정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만 그 다음 날 밤 더욱 놀라운 말이 이어졌다. 정옥아, 승우한테 말하지 마. 그 땅은 내 명의가 아니야. 정옥은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 땅이라는 것은 병철이 생전에 승우에게 물려주겠다고 약속했던 연신동의 작은 부지였다. 하지만 병철이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명예 이전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땅이 병철 명의가 아니라니? 무슨 말이야, 병철아? 분명히 내가 20년 전에 샀다고 했잖아. 스피커는 조용했다. 하지만 정옥의 마음은 조용하지 못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승우에게 물려줄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다음 날 정옥은 오랜만에 외출을 했다. 등기소에 가서 그 땅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직원이 건네준 등기부등본을 보는 순간 정옥은 현기증을 느꼈다. 소유자 박영수. 병철의 친구인 영수 아저씨 명의였다. 정옥은 급하게 영수 아저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수 아저씨, 연신동 그 땅 말인데요. 아, 정옥이구나. 미안해. 병철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말 못했네. 그 땅은 사실 내 명의로 되어 있어. 병철이가 사정이 있어서 내 이름으로 사달라고 해서. 정옥은 충격에 빠졌다. 병철이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그리고 스피커 속 목소리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날 밤 정옥은 간절한 마음으로 스피커 앞에 앉았다. 병철아, 그 땅 이야기가 정말이야?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9시 30분이 되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해, 정옥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사업이 어려워서. 영수한테 부탁한 거야. 정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병철이 생전에 얼마나 고민했을까? 그리고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럼 승우한테는 뭘 물려줘야 하는 거야? 정호가 안전장치 안에 있는 걸 봐. 거기 진짜 서류가 있어. 안전장치? 정옥은 병철이 방에 있는 작은 금고를 떠올렸다. 그 안에는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었지만 비밀번호는 병철만 알고 있었다. 비밀번호가 뭐야, 병철아?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정옥은 밤새 고민했다. 병철이 평소 즐겨 사용하던 숫자들을 떠올려 보았다. 생일, 결혼기념일, 승우 생일. 다음 날 정옥은 여러 번호를 시도해 보았다. 그리고 승우의 생일과 자신의 생일을 조합한 번호를 입력했을 때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정말로 여러 서류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 정옥의 눈에 띈 것은 한 은행의 예금 통장이었다. 잔액을 보고 정옥은 깜짝 놀랐다. 8천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메모지가 있었다. 병철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호가 미안해. 땅은 못 물려주지만 이 돈은 우리가 평생 모은 거야. 승우한테 주세요. 정옥은 울음을 터뜨렸다. 병철이 얼마나 신경을 썼을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스피커가 알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정옥은 스피커에게 말했다. 고마워, 병철아. 내가 아니었으면 영원히 몰랐을 거야. 내가 항상 너희를 지키고 있어, 정호가.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말이었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더욱 진하게 묻어 있었다. 정옥은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계 오류가 아니었다. 병철이 정말로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의문이 생겼다.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이런 일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면? 해시태그 사화 의심의 씨앗. 스피커에서 나오는 병철의 목소리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정확해지면서 정옥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한편으로는 남편을 만나는 것 같아 위로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와중에 승우와 하윤이 찾아왔다. 평소보다 일찍 그리고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엄마, 아버지 일로 좀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승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무슨 일인데? 연신동 땅 말인데요. 명의 이전을 하려고 했는데 좀 복잡하네요. 정옥은 가슴이 철렁했다. 이미 그 땅이 병철 명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직 승우에게 말하지 않았다. 어떻게 복잡해? 하윤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혹시 아버지께서 그 땅에 대해 다른 말씀하신 적 없으세요? 담보로 잡혔다거나. 담보? 정옥이 놀란 척 물었다. 승우가 한숨을 쉬었다. 사실 좀 이상해요.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까 소유자가 다르더라고요. 박영수 아저씨 명의로 되어 있어요. 정옥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놀란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영수 아저씨한테 연락해 봤는데 아버지가 사정이 있어서 자기 명의로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은?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영수 아저씨가 아버지한테 빌려준 돈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건 서류를 봐야 알 것 같아요. 정옥은 이미 안전장치에서 돈을 발견한 상황이었지만 아직 아들에게 말하기가 조심스러웠다. 스피커에서 들은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엄마, 혹시 아버지가 다른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를 어디 따로 보관해 두신 거 아세요? 하윤이 물었다. 그 질문이 정옥에게는 의심스럽게 들렸다. 왜 하윤이 그런 것에 관심이 있을까? 글쎄, 잘 모르겠구나. 승우가 말했다. 한번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 방에 금고 같은 게 있잖아요. 비밀번호 혹시 아세요? 비밀번호는 너희 아버지만 알고 있었어. 정옥이 거짓말을 했다. 그날 밤 승우 부부가 돌아간 후 정옥은 불안한 마음으로 스피커 앞에 앉았다.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평소와 달랐다. 특히 하윤이 재산 문제에 유독 관심을 보이는 것이 이상했다. 병철아, 승우와 하윤이가 오늘 왔어. 그런데 뭔가 이상해. 9시 30분이 되자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정호가 조심해. 모든 사람을 믿지 마. 무슨 말이야? 누구를 조심하라는 거야?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다만 다음 날 밤 더욱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다. 하윤이가 내 서류를 찾고 있어. 그 애가 뭔가 숨기고 있어. 정옥은 소름이 돋았다. 정말로 하윤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스피커가 어떻게 하윤의 행동을 알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만약 정말로 병철의 영혼이라면 어떻게 현재 상황을 이렇게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까? 정옥은 문득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계획된 조작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 누군가는 병철의 목소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스피커를 가져온 승우였다. 그가 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면? 하지만 그럴 이유가 뭘까? 재산 때문에? 그런데 또 다른 가능성도 있었다. 하윤이 뭔가를 꾸미고 있다면? 그녀가 승우 몰래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정옥은 밤새 고민했다. 스피커의 목소리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가족을 의심해야 할까? 다음 날 정옥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직접 승우와 하윤을 관찰해 보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누군가가 스피커를 조작하고 있다면 그 증거를 찾아내야 했다. 병철아, 만약 내가 정말로 거기 있다면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려줘. 하지만 그날 밤 스피커는 조용했다. 어느 때보다도 긴 침묵이 흘렀고 정옥은 처음으로 혼자라는 사실을 실감했다. 해시태그 오화폭로의 시작. 며칠간의 침묵을 깨고 스피커는 더욱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오후 9시에 갑자기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옥아, 승우가 내 사업 계좌에서 돈을 빼갔어. 정옥은 깜짝 놀라 스피커를 바라봤다. 무슨 말이야? 승우가? 내가 입원하기 전달에 3천만 원을 빼갔어. 나는 모르는 척했지만 정옥은 믿을 수 없었다. 승우가 아버지 돈을 몰래 빼갔다니. 하지만 스피커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사업자금이라고 했지만 정말로는 주식 투자 실패 때문이었어. 하윤이가 재촉했거든. 하윤이가? 그 애가 승우를 부추겼어. 빨리 돈을 벌어야 한다고, 아버지는 어차피 오래 못 산다고. 정옥은 숨이 막혔다. 설마 하윤이 그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승우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